자, 바이든이 취임이 지금 임박했습니다. 미국에는 워싱턴 DC가 취임식 열기보다는 거의 군사적 방어로 아주 살기등등한 상황이고, 트럼프는 바이든이 취임하기 전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임식을 하고 플로리다로 떠난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딸, 사위, 아들 등은 전부 플로리다에 집결하고 또 플로리다를 앞으로 근거지로 삼아가지고 트럼프는 정치 활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신봉 몇몇은 남아서 플로리다의 트럼프의 근거지에서 정치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한편으로요, 지난 14일 날 밤에 한밤중에 열병식을 했습니다. SLBM 하나만 빼고는요,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만 빼고는 다 이스칸데르 같은 남한을 겨냥한 미사일들, 순항 미사일들 이런 것들을 공개했는데요. 북한이 유일하게 미국을 겨냥한 SLBM은 이전보다 탄두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다탄두 SLBM을 만들고 있다라고 느끼도록 했고요. 미국이 제일 신경이 쓰이는 것은 ICBM이겠죠.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15,000km 날아가는 ICBM인데 이거를 공개했을 때는 바이든을 자극할까봐 혹시 바이든이 미북 협상을 재개할 걸 고려해서 ICBM은 뺐습니다. 다만 SLBM 북극성 5가요 굉장히 커졌고 탄두가 1m 증가해서 다탄두처럼 여겨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협상의 여지는 남기면서 여차하면 우리가 이제 실용화된 SLBM을 다탄두로 만들어서 너네들을 혼낼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열병식 단골 ICBM이 안 나왔지만은 지금 미국의 외교협회는 올해 최대 위협이 북핵이다. 그래서 1등급 위협이다라고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핵무기를 추가 개발하고 탄도 미사일을 쏘고 한반도에서 군사 긴장이 더 고조될 거다. 왜? 바이든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는 않을 거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 미국을 향해서 도발할 거냐? 아니면 그 도발이 일정하게 한국을 향해서 올 거냐는 것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 저는 한국을 향해서 도발할 가능성이 더 큰데요. 김여정이는 우리 정부를 특등머저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제가 예고를 했는데 트럼프가 아마 공화당 안에서 정치를 하기는 퇴임 이후에 어려울 거고 퇴임 이후에 어떤 행태로든 정치를 할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 앞으로 근거지로 하려고 하는 플로리다에는 보수 농객들이, 언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트럼프는 플로리다의 진지를 구축하고 트럼프가 지난 대선 이후에 200억을 모금했는데 이걸 가지고 세이브 아메리카 정치활동위원회라는 데서 정치활동에 쓸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방카가 2022년에 플로리다 상원의원에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2024년에 트럼프가 재출마를 할 때 이제 플로리다를 기반으로 나올 거다. 그런데 의회 폭동 사태로 인해 공화당과 트럼프는 사실상 결별 수순에 접어들어서 트럼프가 제3당을 만들어 가지고 대선에 나올 거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가 신당을 만들어서 대선에 나오겠다라는 것은 공화당에게 거의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드노믹스가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시작될 건데 취임 100일 이내에 백신 1억 회분을 접종하고 1인당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2,000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저임금도 $15, 2배 인상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7.25인데 연방 최저기금을 이걸 2배로 올린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의 대도시의 최저임금은 연방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기 부양안을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내고 또 기업이나 부자들 정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이노믹스로 1탄으로 돈을 2,000조를 푸는 슈퍼 부양책을 갖다가 발표하고 심지어 세입자 태거 압류 중단도 9월까지 연장하고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3,500달러를 풀겠다. 그리고 주당 실업수당을 400달러로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슈퍼 부양책을 쓰게 되면 미국 경제가 겉으로는 빠른 회복을 보이는 듯 할 거고 한국에도 수출은 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는 다른 이런 보호무역에서 다시 자유무역으로 가고 부양책을 쓰는 부분이 기대해도 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바이든 또한 자국 산업 우선이라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 우리가 약점을 잡히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바이든에서도 미국 중심주의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이든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문 정부는 바이든을 트럼프식으로 꼬드기려 하는데 바이든은 이미 8년, 9년 전중에 시진핑이 부주석일 때 불러가지고 보시라이 등이 준 쿠데타를 하려 한다고 알려주던 시대의 바이든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살면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입장이 확연히 바뀝니다. 지금 바이든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한 모습으로 가겠다고 쇼라도 해야 될 그런 판이에요. 한국이 중국을 등에 업고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하던 그런 미북 비핵화 협상을 알선하고 한국이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서 전통적 한미 동맹에 관련되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 주한미군 부담금은 적게 내고 한미 연합훈련은 하지 않고 미국이 준비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영국이 G7에 한국, 인도, 호주를 불렀는데 이것이 민주주의 위한 모임의 시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통적인 한미 혈명 관계로 복귀하고 전시작전권 같은 이야기도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종전선언이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비핵화 부분에서 미국의 보조를 맞춘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지키는 나라가 한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취임 이후에 곧바로 한국에 북한의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매우 뜻하지 않은 상태로 발생을 해갈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이 문가리가 트럼프 때 했던 행동들을 하다가는 아무리 노비를 많이 하더라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경고합니다. 한편 미국의 침식 때도 좀 시끄러울 겁니다. 워싱턴 DC가 경우가 심하니까 다른 주별로 좀 시끄러운 총격 사고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공화당 지지자와 극우 정오단체, 혐오단체의 경계가 무너진 일이 트럼프 집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백인 우월주의를 표현하는 그런 형태, 유대인 학살을 지지하는 신나치,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남부연합기, 음모로 만들어서 퍼뜨리는 교는 이런 것처럼 트럼프 집회의 주류는 온갖 강경 극우들이 모여서 주최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트럼프의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응원 구호가 있지만은 이들의 트럼프 지지 세력이 주류와 공화당 일반 지지자가 아닌 음모론자 극우 세력이 다 지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우 세력의 핵심들이 QAnon이라고 하는 온라인에서 탄생해서 지금 미국의 백인 저소득층 남성들에게 열렬하게 지지를 얻고 있는 성매매자와 사탄을 숭배하는 소아성애자가 널리 존재하고 이들과 트럼프가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단체. 그 다음에 브라우드 보이스라고 백인 우월주의와 애국주의를 갖다가 주장하는 극우 단체.
그래서 반이민, 반페미니즘, 반PC,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고, 인종차별 그 시대,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그 시대에 맞불 시위를 했던 단체고요. 신나치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군인들로 구성된 신나치주의 단체가 있고요. 또 이 민병대 조직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NSC 131이라는 완전히 네오나치주의자 단체들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많은 백인 극우 단체들이 생겨나고, 이들은 무장 조직으로 나름대로의 이론 체계를 갖춰 가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긴 싸움이 될 것이라며 바이든 취임식날 곳곳에서 공격을 모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FBI가 온라인 채팅을 전부 감시하고, 그래서 바이든이 기차로 워싱턴 입성하는 것을 포기하고요, 조심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떠나도 미국 사회는 이 극우화 경향이 멈추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요, 미국의 극우 세력들이 별도의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더욱더 강화되어 갈 거다. 그래서 공화당의 주류와 결별하는 상태가 벌어질 거다. 그래서 미국의 이 포퓰리즘의 권은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앞으로 이 극우적 흐름이 멈출 수 없는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 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트럼프 가족들은 정치를 재개하려고 할 것이다. 추정이 됩니다.